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애들 앞에서 하는 부부싸움은 정말 곤란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애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내 미래를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고 또 내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까, 이것은 늘 부모의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부부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혹시 자주 하시나요? 제 주변에 보면 나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 부부싸움이야 당연히 부부가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지, 결혼한 후에는 또 자녀는 어떻게 낳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한 꿈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우선 막 시부모가 생기고, 또 친정과의 관계도 생기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남편이 보지 못했던 점, 아내가 보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또 의견도 안 맞게 되고, 또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돼요. 사소한 것부터 대소사 일들이 자꾸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사인데, 이제 그런 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의견이 다를 때. 그러면 그 부부싸움을 어떻게 현명하게 하느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화가 막 엄청 나 있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할까,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싸움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애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간 하더라도 애들 없는 데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의 속성을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 속성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선미가 갖추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특성이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아이들은 흡수력이 빨라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스펀지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보는 쪽쪽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내면에 가득가득 쌓아놓습니다. 보이는 대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 같은 것도 나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 때 시키면 훨씬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공부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어린 아이 때 시키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무슨 태권도도 그렇고 아이 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그것을 아이가 그대로 흡수를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가 하루에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 앞에서 행동을 하느냐, 보이느냐, 밥 먹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텔레비전 보는 모습, 책 보는 모습, 부부싸움 하는 모습,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그대로 흡수를 해요. 어른은 그거를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의 그 총합이 부부싸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예를 들자면, 돈이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당신도 나가서 돈을 좀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당신이 좀 돈 더 벌어와야지, 이렇게 이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냐. 친정이 더 니네 집이 더 잘 사니까 니네 집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싸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어쨌든 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폭언을 하게 돼요. 서로. 폭언이 넘어서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그것이 넘어서면 때려요. 이게 이제 폭력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내면에 그대로 쌓습니다. 부모인지라 앞에서 말은 못해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말을 못하고 지켜만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지켜본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내면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이제 크면은 그런 부부싸움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쌓아놓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나중에 커서 부부싸움을 안 해야지. 나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이 아이도 그 부모가 닥쳤던 것처럼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부딪혀요. 또는 아내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옛날에 엄마 아빠가 돈 가지고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싸우던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해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요. 맞아. 이때 우리 엄마는 물건을 발로 찼지. 우리 아빠는 엄마를 때렸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가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아이도 그거를 숨겨놓고 있던 내면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이의 미래는 부모한테 달려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도 좋고 국가도 좋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정책들을 갖춰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차 최고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이거는 부모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행동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아이가 다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다. 물 흡수하듯이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함부로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부정적인 모든 행동의 집합체인 부부싸움. 이건 아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하세요. 아이 보는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실 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 하세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 하지 마라. 부부싸움은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의 총체다. 총합이다. 그걸로 인해서 아이의 인생은 망친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아이 앞에서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 하세요. 그런데 이 답은 단순하게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못 옮겨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마음껏 행동해버린다고 하면 정말 이건 곤란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아셨죠?